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연말까지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모르는 굵직굵직한 악재들과 호재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프리마켓에서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1년에 9,600만 주 가까운 이제 보상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보상 체계에 대해서 SEC에서 이번에 이제 뭐 리포트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예전에 1년에 76조 원이었나요? 하나로. 보상안에 대한 이야기들 한참 나왔을 때, 제가 영상 올렸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갑론을박이 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영상을 하나 올렸을 때, 미국에서 재무 전문가분께서 되게 좀 상세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자, 일단 주주들에게는, 일론에게 보상안을 지급하는 그만큼의 주가가 희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9,600만 주에 약 23달러의 보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돈 한 3조 5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보상안을 지급하는 그만큼의 주가의 가치는 좀 떨어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전문가분께서 하셔가지고,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은, 이제 일론이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지분율이 낮아가지고 경영권에 좀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그래도 뭐 9,600만 주라고 한다면 현재 발행된 테슬라의 주식수가 약 30억 주 정도 되니까 한 3% 정도는 그래도 이제 지분율을 확보를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뭐 일론이 원하는 전체 보상안 패키지의 이제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시장에서는 일단은 이제 경영권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긴 해요. 물론 이제 본장에 갔었을 때 주가 추이를 이제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제가 호재로 말씀드리는 이제 주주총회 때도 좀 연관이 되는 것 같긴 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이제 매도 먼저 맞으라고 이제 악재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가장 걱정스러운 이제 악재라고 한다면 바로 실적이겠죠. 이제 일론도 이미 2, 4분기 실적 발표 때 러프 쿼터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간접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좋지 않을 것인지를 뭐 지금 이제 7월 한 달밖에 안 지났지만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라도. 자, 자주 말씀을 드렸죠. 자, 연구개발비가 약 이제 7억 달러 정도가 2024년 3분기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은 이제 1조 정도가 플러스가 되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실 1조. 자, 거기다가 이제 이번 2, 4분기 때 재무제표를 보니까 탄소 크레딧이 반토막이 났었죠. 자, 그것을 그대로 유추해서 2025년 3분기 때도 탄소 크레딧이 이제 반토막이 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합당하다고 봐요. 자, 그러면 2024년 3분기 때 얼마의 탄소 크레딧이 있었냐? 7억 3천억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이제 1조 가까운 엄청난 탄소 크레딧을 받았는데, 이것이 이제 반토막이 나면 약 5천억 가까운 이제 EPS에 하락을 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연구개발비와 탄소 크레딧만으로도 이제 1조 5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것이죠. 뭐 크레딧의 수익이 줄어드는 것이니까. 자, 그랬을 때 2024년도 3분기 때 0.72달러였어, EPS가. 물론 그때 20% 가까운 EPS의 비트가 있었죠.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자, 0.72달러 기준으로 1조 5천억이 빠졌을 때 약 0.43달러의 EPS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60% 수준, 그러니까 40%가 날아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겠죠.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이제 40% EPS에 이제 하락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삼성과의 이제 23조 계약. 그래서 이제 지불 조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글 올려주신 분들이 참 고마우신 분들이 많아요. 이제 반도체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글 올려주셨을 때, 일반적으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금전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이게 거래가 아예 없이 뭐 선수금이든 가계약금이든 이렇게 돈을 한 푼도 안 주고 계약을 맺는 경우는 사실은 일반적이진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 그 측면으로 봤었을 때 그럼 23조에서 그냥 2% 정도 놓고 봤을 때, 이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일론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조 단위의 금액을 처음에 지불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본다면 한 2% 정도 보면 한 4,600억 원, 그러니까 5천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비용도 이제 이번에
이제 작년 2024년 3분기 때는 없었던 비용이니까 그걸 또 넣게 된다면은 0.43달러에서 0.35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정확하게 이제 0.71달러에서 거의 이제 반토막이 나는 그 수준으로 나올지도 모르겠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잡혀 있는 것이 1조 5천억 원은 일론이 2, 4분기 때 R&D 비용이 계속 더 늘어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조는 충분히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탄소 크레딧부터 해서. 그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없죠. 우려가 많은데 그 정도 그냥 이렇게 마음 편하게 반토막이 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인도량이라든지 에너지 사업, 서비스 매출이 이제 동일하다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일단은 그만큼 이제 까지고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실적에 대한 우려. 4, 4분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탄소 크레딧부터 해서 연구개발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난다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조 5천억은 또 이제 까지고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4, 4분기 역시도 이제 0.73달러였거든요. EPS가 동일한 수준으로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 지금 300달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PER이 한 180 정도 되는데 이것이 220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300달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TTM 기준, 트레일링 PER 기준으로 봤었을 때 지금 300달러에도 PER이 220까지 그냥 솟구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실적은 이제 그렇고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를 할지는 모릅니다. 일단 2분기 때 EPS가 안 좋게 나왔잖아요. 0.4달러. 그런데 일론의 가이던스를 시작하기 전에 2%가 올라가는 주가 흐름도 있었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일단은 플러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EPS가 미스를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EPS가 그렇게 안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가 무조건 내리꽂는다. 그렇게 또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그러니까 시장이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어떤 프레임에 따라 가지고 EPS의 그 사항을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지금 테슬라 주가에 많은 프리미엄을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로보택시인데, 지금 로보택시가 안타깝지만은 샌프란시스코에서 하고 있는 지금 사업이 로보택시 사업이 아니죠. 테슬라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것은 로보택시 사업이 아니다. 그래서 영어로 라이드 헤일링 사업이다. 그러니까 차량 호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후에 어쨌든 운전석에 지금 사람이 타고 있습니다. 어떤 뭐 조절을 어떻게 보면 운전을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어찌됐든 운전석에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로보택시라고 명명하기는 좀 힘들죠. 자, 그래서 이것이 계속 그냥 연말까지 법적인 규제에 묶여가지고 운전석이든 조수석의 안전요원이 계속 이제 상주하고 있는, 자,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테슬라에게는 악재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부분이 해소가 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이렇게 묶어 두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은 테슬라가 기술적으로 로보틱스 사업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제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 그 전제를 했었을 때 이제 운전석에 안전요원이 없어지고 조수석에도 없어져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 이 경우에는 사람들이 되게 혼란스러워 할 수 있다. 그 부분들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확장의 이야기가 계속, 오늘도 보니까 오스틴의 그 남부 지역에 지오 펜싱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제는 뭐 보스턴, 뉴욕 이런 쪽에 로보택시가 확장이 된다고 했었을 때 주가에 큰 반응이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몇 대가 굴러다니느냐, 자, 그리고 안전요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정한 로보택시냐 아니면 여전히 차량 호출 사업이냐, 이 기준으로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고 보는데, 이제 제가 악재를 말씀드린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법적인 규제에서 여전히 연말까지 이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자동차 대수도 많이 늘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로보택시에 대한 프리미엄이 지금 꽤 많이 붙어 있는데, 이것이 상당 부분 좀 빠질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가 있죠. 이제 뭐 수천 대가 또 이야기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연말까지 이제 공장에 투입된다. 근데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아직도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관절을 많이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과부하가 일어나가지고 이제 열이 발생을 많이 한다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지금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거운 물건을 여전히 들지를 잘 못한다. 자, 그러면 이제 공장에 투입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제한적일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로봇이라고 한다면 뭐든지 잘 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 팝콘은 들고 있는데 무거운 것을 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난제들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옵티머스가 원격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강화 학습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자율적으로 이제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를 봤었을 때, 아직도 상당수가 원격 조정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은 그 로보틱식, 그 옵티머스가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션들만 보더라도 이것이 원격 조정인지 강화학습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인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상당수가 여전히 원격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공장에 투입됐을 때 원격 조정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현실적으로 원격 조정된 옵티머스가 공장에 투입된다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기술적으로 지금 그 프로그래밍 수장도 지금 코비치인가요? 근데 물러나면서 일정이 좀 뒤로 밀렸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가지고, 연말에 옵티머스가 공장에 투입되는 것을 못 보고 이제 연기가 되는.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에서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딜레이, 연기가 되는 소식이 들렸을 때잖아요. 그래서 좀 악재적인 요소를 놓고 본다면은 이 옵티머스가 생각만큼 일정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그 비주얼이 나오지 않는 상황, 그 상황이 악재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정치적인 리스크, 일론과 지금 트럼프가 이제 충돌했던 부분들이 이제 거의 지금 없죠. 물론 한 번씩 이제 잼 날리듯이 일론이 이제 X에다가 X한 이야기를 한 2주 전인가 하면서 던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회사 DJI인가요? 하여튼 그 회사를 또 간접적으로 또 디스를 놓는 이런 이제 글들을 올리긴 하는데 좀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연말로 가서 좀 구체화될 것 같긴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잠잠해졌다가 더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런데 뭐 이런 이제 악재들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호재가 되는 것인데, 자, 호재를 그러면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꽤 많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그냥 내피셜로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나온 이야기들도 꽤 있고 일론도 미리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좀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이제 일론이 이제 돈 패닉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되면 어느 시점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가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잖아요. 근데 일론이 그와 유사한 이제 문장을 하나 날렸어요. 뭐 문장이라고 하는 표현인데, epic end of year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epic이라고 한다면 역대급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epic end of year, 그러면 이제 연말에 역대급 엔딩이 될 것이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연말에 일론이 알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던지면 주가가 올라간다. 자, 이것은 주가 상승의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epic end of year라고 이미 던졌습니다. 이런 이 사례가 제가 5년 동안 투자를 참 많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이제 돈 패닉이라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shining bright, 그러니까 밝게 빛난다는 이야기를 또 2024년 이제 주가가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중국의 패스트 관련된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어떤 일론이 그런 멘트를 날리면은 그 뒤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케이스가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표현 자체만으로도 호재가 될 수 있다. 호재거리들을 내일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은가. 실제로 그런 호재들이 연말에 있을 수 있다.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악재들의 반대사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했었던 것만큼 이제 인도량이라든지 특히 에너지와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하면서 악재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이제 연구개발비와 탄소 크레딧의 그 상당 부분을 이제 만회를 하는, 그래서 저는 0.72달러, 0.73달러의 이제 작년도 EPS 수준에는 미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꽤 선방을 하는 그런 모습. 근데 미래줌도 이렇게 하는데 뭐 EPS도 생각보다 선방을 했네. 야, 이 정도면 되게 훌륭한데라는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 특히 지금 에너지 사업 같은 경우에 3분기 때 작년에 24억 달러밖에 기록을 못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그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룸이 더 많아진 것이죠. 참고로 2025년 2분기 때 약 이제 28억 달러의 에너지 매출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비스 쪽도 지금 FSD에 대한 구독률이 올라가면서 매출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에너지와 서비스 부분에 매출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제 영업 마진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탄소 크레딧이라든지 그리고 연구개발비를 상당 부분 보충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저가형 전기차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 되는 내용으로 보면은 물론 인기가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원가 구조가 꽤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이제 판매 가격을 낮춘다 하더라도 지금 빼도 너무 빼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저는 이제 현지에서 모델2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한 그 피드백, 그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 꽤 이제 수백 개를 봤는데, 뭐 사양을 아무리 많이 빼도 1000만원대에 가까운 그런 저렴한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이 소프트웨어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온전히 주니퍼라든지 뭐 모델 S 아주 이제 고가 차량에서도 이제 똑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하는 의견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 그러면 특히 4분기 때 저가형 전기차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뭐 EPS에 이것이 얼마나 큰 기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판매량에 대한 걱정을 계속 많이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2026년도에도 매우 이제 밝은 전망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것이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EPS에, 특히 2025년 4분기 EPS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에 이게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선물과 같은 것이라 보는데, 일론이 가이던스 때 얘기를 했습니다. FSD 라이센싱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 기업들과 함께 하고 있고 연말에 계약 체결이 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진짜 실현이 된다고 했었을 때 저는 50% 가까운 주가 상승이 연말에 FSD 라이센싱만으로도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당장의 어떤 EPS에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은 그 소식 자체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 펌핑에 매우 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이야기들이 다른 이야기들에 이제 묻혀 있는 것 같은데, 중국과 유럽의 FSD에 대한 승인을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것이 연말까지는 어쨌든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뭐 이것이 실제로 이제 거절이 될 경우에는 악재가 되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가 있는 시간 문제에 지금 지나지 않는다. 결국은 승인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배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국과 유럽의 FSD가 승인이 난다고 했었을 때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옵티머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들이 생각보다 테슬라가 이제 빠르게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면서 문제가 해결돼 가지고 수천 대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1000대 정도 공장에 투입이 되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비주얼적으로 뭐 빠르면은 3분기 가이던스 때 이제 10월 24일 정도 뭐 이제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연말로 가는 시즌이고 이제 4분기 때 발표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실적 발표는. 그럼 그때 동영상이든 어떤 옵티머스가 실제로 공장에 투입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비주얼적으로 나온다고 했었을 때는 주가에 매우 이제 강력한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보택시는 안전요원이 일단은 사라지는, 그리고 안전요원이 사라졌을 때가 이제 과연 얼마나 안정감 있게 로보택시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가. 당연히 사고가 날 경우에는 주가는 정말 일시적으로라도 곤두박질 칠 수가 있다. 아마 웨이모는 저렇게 얼마 전에 이제 지들끼리 이제 쳐박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 주가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왜냐? 지금 구글 주가에 웨이모에 대한 주가 프리미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리미엄이 많이 잡혀있죠, 로보택시가.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가 한 건이라도, 접촉사고라도 나게 된다면 주가에는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은 안전 요원이 이제 사라진 이후에도 지금과 같이 안정감 있게 로보택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은 아주 큰 호재로 시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적 리스크가 생각보다 이제 잠잠해지는
그런데 오히려 신당 창당에 대한 그 이슈가 하나의 진짜 이제 신당 창당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이게 오히려 스윙보트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가 일론에게 좀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한다든지, 그래서 되게 이제 셈법이 이제 아주 이제 치밀한 사람이잖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일론의 신당 창당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선물을 선사할 수도 있는 뭐 여러 가지 선물이 존재를 하겠죠. 자, 이런 분위기가 이제 나올 수도 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아예 안 나오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그래도 신당 창당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체화되는 상황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호재가 또 신당 창당으로 만들어질지는 또 모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재들이 출현하고 어떤 호재들이 출현할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주가의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악재와 호재들을 앞으로 우리가 연말까지 우리가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가지고 좀 좋은 참고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